2002년 여름 대한민국의 거리는 온통 축구 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로 가득 찼습니다. 개최국 한국은 자국에서 열린 한일 월드컵에서 대회 역사상 첫 승은 물론 거침없는 기세를 몰아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덴크 감독은 축구 변방이던 한국을 이끌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한국에는 축구 붐이 일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송종국 등 많은 선수들이 유럽 리그로 이적하고 축구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한국 축구는 양적, 질적으로 동시 성장을 이뤘습니다. 때문에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고 한국 축구의 새 시대를 연 마술사 히딩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타고난 지도자.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는 6명 아들 부잣집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개구쟁이로 유명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는 것은 물론이고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입수하며 부모의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사냥을 좋아했고 손자에게도 이 취미를 부추겼습니다. 덕분에 히딩크는 어려서부터 모험심과 단결력을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개구쟁이 히딩크가 가장 좋아했던 건 축구였습니다. 히딩크가 처음부터 프로 선수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처럼 유스팀에 입단해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지도자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히딩크는 대학 졸업 후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더 흐라프스합의 코치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히딩크는 축구 실력도 나쁘지 않아 감독으로부터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수 히딩크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히딩크는 오전에는 유소년 선수를 지도하고 오후에는 팀 훈련에 참가하는 바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야간에 체육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체육교사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흐라프스합에서 3시즌 동안 더 두각을 드러내면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명문 PSV 아인트호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아인트호벤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1972년 다시 더 흐라프스합으로 돌아와 1977년 나이메이건으로 이적했습니다. 히딩크는 나이메이건 시절 체육교사와 선수를 겸임하면서 특수학교에서 장애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특수학교에서 얻은 경험이 훗날 감독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와 코치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히딩크는 차근차근 지도자 역량을 키웠습니다. 히딩크의 트래블 돌풍. 히딩크는 축구 선수로 특별한 족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그는 1982년 더 흐라프스합에서 선수로서 은퇴한 뒤 수석 코치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자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던 에인트호벤이 1984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히딩크는 1984-85 시즌 아인트호벤의 수석 코치로 부임했고 1986-87 시즌 도중 감독이 선수들과 불화로 해임되자 감독 대행 역할을 맡아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히딩크는 곧바로 정식 감독에 취임했고 1987-88 시즌 에레디비지의 KNVB컵, 유럽축구연맹 유러피언컵을 모두 우승시키며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지도자 데뷔는 꽤나 강렬했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히 지도자 공부를 한 히딩크 감독의 역량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가 이끈 에인트호벤은 리그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최강팀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네덜란드 리그 3연패를 지휘한 히딩크 감독은 구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감독이 됐습니다. 히딩크의 추락. 히딩크 감독이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0년 터키 페네르바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의 지휘봉을 잡은 약 10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정규리그 5위에 그쳤고 발렌시아는 2시즌 연속 4위를 기록하다가 히딩크의 마지막 시즌인 1994년에는 7위로 추락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한 유로 1996에선 대회 16강에서 프랑스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4강까지 이끌며 부활에 성공한 히딩크 감독은 그해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았지만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한 시즌 만에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 부임 기간 19승 4무 11패로 부진했고
결정적으로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 더비에서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하며 짐을 싸야 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경질 후 한동안 잠잠했던 히딩크는 2000년 2월 강등 위기에 빠져있던 레알 베티스에 깜짝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전 1대3 패배를 시작으로 부임 후 13경기 동안 1승 6무 6패의 초라한 성적만 남겼죠. 설상가상 베티스는 히딩크 감독이 떠난 뒤 강등을 당했습니다. 히딩크 인생을 바꾼 2002 한일 월드컵. 히딩크 감독 축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는 레알 베티스를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매력적인 감독이었습니다. 한국, 남아공, 나이지리아 국가대표팀과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에서 감독직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당시 그를 설득한 가사면 대한축구협회 국제국장은 이미 알려진 강팀을 이끌고 성적을 내는 것과 축구 변방 한국을 이끌고 보여주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히딩크의 마음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는 박항서 수석코치와 핀 베어백, 정혜성 코치 등과 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이 절대적인 열세라고 생각했고 팀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축구협회로부터 선수들의 장기간 합숙을 보장받아 월드컵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 월드컵 전초전으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대5로 대패했고 2001년 8월 체코 원정 친선 경기에서도 0대5로 지며 5대0 감독이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2002년 3월 유럽 전지훈련 중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월드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기대감을 높였죠. 한국은 스코틀랜드전 4대1 승리, 잉글랜드전 1대1 무승부,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전 2대3 석패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개최국 한국은 월드컵 조별리그 D조에서 강팀 폴란드, 다크호스 미국, 우승후보 포르투갈과 한 조에 속했습니다. 쉽지 않은 대진이었죠. 실제로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1승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황선웅의 선제골과 유상철의 쐐기골로 폴란드를 2대0으로 꺾으며 한국의 월드컵 사상 첫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2차전은 미국과 1대1로 비겼지만 3차전에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루이스 피고가 이끌던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잡으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박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리고 히딩크에게 달려가 안긴 장면은 이 대회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16강전에선 빗장 수비의 대가로 불리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반지의 제왕 안정환의 골든골로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잡을 때만 해도 설마 했던 여론은 이탈리아를 꺾자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8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유명한 말로 한국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적함대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누르며 4강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스페인 호아킨의 슈팅을 막아낸 이훈재의 선방과 승부차기 마지막 킥으로 나서 승리를 결정지은 홍명보의 미소는 전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아쉽게도 4강전에서 멈췄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에 0대1로 석패하며 결승 꿈은 좌절됐죠. 이어진 3, 4위전에서도 터키에 2대3으로 지며 4위로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말대로 한국 축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히딩크 감독 특유의 동기부여로 선수들은 최상의 몸 상태로 월드컵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홈 이점도 작용했죠. 전 국민이 붉은 악마로 하나 돼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히딩크 감독 역시 한국을 이끌며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지도자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박지성, 이영표와 다시 쓴 유럽 신화. 한국의 4강 신화를 쓴 히딩크 감독은 지도자 첫발을 뗀 아인트호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일 월드컵에서 눈여겨본 제자 이영표와 박지성을 영입했습니다. 그가 아인트호벤에서 두 번째 지붕을 잡을 때 네덜란드는 이전보다 작은 군소리그로 분류됐고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B클럽에 유출된 상태였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어린 선수와 검증된 베테랑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아인트호벤을 4시즌 동안 맡으면서 3차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004-5 시즌에는 아인트호벤을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려놓았고 당시 유럽 최고의 명문팀 AC 밀란을 탈락 위기까지 몰았습니다. 히딩크는 박지성, 이영표, 필립 코쿠, 마르크 판 보멀 등과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히딩크 매직.
한국과 아인토벤에서 잇따른 성공 이후 히딩크 감독은 2005년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고 호주의 2006년 독일 월드컵 16강을 지휘했습니다. 조별리그 일본전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선제골을 실점했지만 연이어 3골을 몰아넣으며 역전한 경기는 한국 팬들에게도 통쾌한 감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16강에서 이탈리아에 석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히딩크의 마법은 2006년 러시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축구 변방국 러시아는 히딩크를 감독으로 선임한 이후 유로 2008 대회에 4강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조별 예선에서 스페인의 1대4로 탈락이 유력했지만 그리스, 스웨덴을 연파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히딩크는 8강전에서 조국 네덜란드를 3대1로 이기면서 4강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죠. 비록 준결승에서 스페인에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히딩크 감독은 러시아에서 2002년 4강 신화에 버금가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소방수 히딩크 감독은 2009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소방수 지도자가 됐습니다. 소방수란 단기간 동안 어수선한 팀을 개선하고 차기 감독에게 안정된 팀을 넘겨주는 임무를 받은 지도자를 뜻합니다. 히딩크는 러시아 대표팀 시절 친분을 쌓은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부탁으로 경질된 루이스 스콜라리 감독에 이어 첼시를 맡아 2009년 FA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 잠시 터키 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히딩크는 2012년부터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안지 마하치칼라 감독으로 2시즌 지휘봉을 잡았고 2014년에는 단기로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2015년에는 첼시에서 또 한 번 소방수 역할을 맡았고 2018년 중국 올림픽 대표팀을 끝으로 지도자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 한국 축구는 한일 월드컵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히딩크 선임이었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했지만 그저 그런 팀으로 조별리그 탈락했다면 지금의 한국 축구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딩크의 4강 신화 이후 박지성, 이영표 등이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스포츠에서 축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 이영표 해설위원, 박지성 전 축구협회 유스 전략본부장 등이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키즈들이 프로에 데뷔하고 한일 월드컵에 영향을 받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세대로 성장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의 성공은 한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꿨고 그 중심에는 영원한 마술사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